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큰 비가 남부지방에 쏟아졌습니다. 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14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1시간에 72mm 이상이 내리면 극한 호우라고 하는데 운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이 극한 호우 기준에 약 2배 가까운 비가 1시간에 쏟아진 겁니다. 예.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와 전북 순창, 광주광역시, 전남 흑산도에도 극한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도 역시 전남 무안인데 강우량이 289.6mm에 달합니다. 하루 이거는 동안 내린 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하루 동안 내린 게 1년에 내릴 비의 하루도 아니고 4분의 1이 한나절 만에 쏟아진 셈입니다. 예. 광주광역시에도 197.5mm의 큰 비가 왔고요. 경남 합천에도 212.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11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 상황 보고를 보면요. 이번 호우로 4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1,415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행안부는 어제 오후 11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가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은 전남의 비가 약화했고요. 경남의 호우 경보 속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 비도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가 바로 그치는 건 아니에요. 네. 서울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비가 그치고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마는 모레가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이번엔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경계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모레도 큰 비가 예보가 됐는데 네. 서울 등 중부지방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를 떠나는데요. 네. 휴가 기간에도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할 것으로 보이죠. 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대통령 별장으로 널리 알려진 네. 경남 거제 저도의 청해대에 머물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번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휴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일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는데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청구서가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부 큰 틀에서만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단 한미 양국은 쟁점이던 농산물,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모호하게 남겨뒀잖아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면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미 간에는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도 남아 있어서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날짜가 네.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네,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2주 안이라고 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회담 준비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일단 광복절 행사와 국민 임명식이 이루어지는 15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방문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막판 조율을 하고 있어서 날짜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잘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이달을 넘겨서 하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8월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결정 시에 양국이 협의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죠. 김명범 실장이 TV에 출연을 했는데 네. 뒷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네, 일단 그 협상팀의 성과를 강조를 하면서도 이번 협상에 따라서 자동차 분야의 기존 한미 FTA 효력이 사라진 점에 대해서는 아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일본이 기존 자동차 2.5% 관세에서 12.5% 올린 15%로 합의한 반면에 기존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였던 한국 자동차는 12.5% 적용이 합리적인데 15%로 합의한 거를
거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는데 김 실장은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마무리된 거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네. 김 실장은 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도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당시에 활용했던 그 이른바 마스카 모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처음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김용범 실장은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을 거라면서 마스카 전략과 모자가 협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추가 협상, 추가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새 사령탑 정청래 대표 네, 선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성 이미지를 구축해 왔던 만큼 예. 야당과의 관계는 또 험로를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언론 보도들도 많이 쏟아지고 그래요?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타협이나 협치 대신에 표결 입법을 강조하고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앞세워 왔는데요. 예. 항상 최전방 공격수로 독한 입담을 자랑을 했고 막말 논란으로 컷오프 당하면서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 단장을 맡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심판에 앞장서기도 했죠. 네. 정청래 신임 대표는 내란 세력과 협치는 불가능하다면서 제1야당 국민의힘과 타협 없이 표결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수락 연설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예.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정 대표는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다라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와 민주당은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정청래 신임 대표 당직자들도 임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 사무총장과 정책의장에 조승래 의원 그리고 한정혜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정 대표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직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충청권의 대표 중진 조 의원은 업무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 더없이 좋은 인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 이게 당의 살림도 총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도 총괄적으로 이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 대표와 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죠. 예. 그리고 한정혜 의장은 환경노동 전문가입니다.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브레인이자 장관 경험도 있다면서 집권 여당인 만큼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앞서 정책위 의장은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었는데요. 이제 네. 한정혜 정책위 의장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일단 첫 일정으로 호남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남 나주에 있는 오이 재배 농가를 찾아서 농민들의 일손을 돕기도 했고요. 예. 정 대표는 앞으로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서 같이 공감하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면서 이른바 호남 홀대론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투표에서 호남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네. 66.49%를 정청래 후보가 그렇죠. 득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충청 영남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검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모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두고요.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공개 소환을 앞두고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특검 사무실로 불렀죠. 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한 차례 방문 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했죠. 네. 결국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고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모레 김 여사가 출석하면 이번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오늘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9시에 소환 조사합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관련 의혹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김 전 의원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김상민 전 검사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고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서 출마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 특검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두 차례 공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때 네. 김 여사가 국회의원 등 사회 유력자와의 인맥을 10분 활용했다라고 적시했다고 해요. 네, 김 여사 국회의원 등 사회 유력자와의 인맥을 이종호 전 대표가 10분 활용했다라고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종호 전 대표가 김 여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네. 등 사회 유력자와 인맥을 활용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고 그가 받던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 여사가 재판 과정을 살피고 있다. VIP에게 말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하겠다라면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서에 사회 유력자 등과의 인맥을 10분 활용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수수한 액수도 고액인 점 등을 구속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또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 공범에게 도주를 지시한 전력이 있고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참고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특검이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 그 관련 내용에 포함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조은석 내란 특검 소식입니다.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일에 이 전 장관을 구속했죠.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 내용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인데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다음 소식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손흥민 선수 소식이잖아요. 손흥민 선수 10년 동안 뛰어온 팀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이 어제 많이 좀 보도가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예.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입국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토트넘과의 결별 사실을 직접 밝힌 겁니다. 네. 축구 인생의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면서 토트넘과의 이별을 선언했고요. 네. 이로써 2015년 8월에 토트넘에 입단했던 손흥민 선수는 그 토트넘과의 인연을 정확히 10년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난 예. 1월 구단이 연장 옵션을 행사하면서 계약 기간은 내년 여름까지였는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팀을 떠나게 된 것이고요. 네.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다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2021,
2022 시즌 득점 왕에 올랐고 지난 시즌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끄는 등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국내 팬들 앞에서 치르는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가 손흥민 선수에게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마지막 무대로 남게 됐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네네. 일단 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직 새로 이적할 팀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LA로 간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국가대표팀도 주장으로서 잘 이끌어줬잖아요.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 많이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을 세우고 우리라는 이름에 증권, 보험을 더해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까지 126년간 우리를 맨 앞에 두었던 그 책임감으로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열사병 위험이 커지는 무더위.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둘째, 작업장에 냉방장치와 쉼터 설치. 셋째,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